인사 지금 시작해도 되겠어요?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민생본부장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최혜선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건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안배영 부위원장, 정재용 차장, 이현정 차장도 함께 오셨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공동대표 오셨습니다. 전지혜 사무국장도 함께 하셨습니다. 경실련의 박상인 정책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오세영 팀장도 함께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팀장 오셨습니다. 이지우 간사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한은희 통역사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의 발언을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1소위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지난해 시민사회와 금융노동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이어 이제는 대주주 자격 규제까지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물론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 법령 등으로 처벌받는 사실이 없어야 대주주 자격을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범죄 이력이 있는 자본이 공공성과 신뢰성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산업자본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법을 위반해도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음주운전을 해도 운전면허증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논리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주장이 정부 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정부 여당의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2차 예비인가가 수포로 돌아간 직후였습니다.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에게 34%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하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에 대해 성찰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정책의 타당성을 되짚어야 할 때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산업자본을 위해 금융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지 모르는 규제 사각지대를 점검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이런 과제를 외면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사회적 신뢰를 잃은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허용하지 않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먼저 허건 금융노조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예, 금융노조 위원장 허건입니다. 정말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공정한 세상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 기준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다면 촛불의 정신을 외면하는 것이고 더 이상 이 땅에 정의와 공정한 경쟁은
사라진다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밝힌다. 오늘의 이 사태는 조금 전 우리 최혜선 의원님께서 밝힌 것처럼 우리 금융구조는 K뱅크 게이트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동을 건 금융산업 최악의 실패작을 왜 문재인 정부에서 받아 안고서 계약을 하는지 의문이다. 금융위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탄로가 나자 이를 뒤집어 엎어서 문제가 없던 것처럼 돌려놓는 것이 아닌가. 우려 범죄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의이고 공정한 사회인가. 우리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절대 금융혁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따라서 금융혁신이란 거짓말로 금산분리의 대원칙을 허무는 것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인터넷 전문은행 또한 엄연한 은행이기에 언젠가는 은행 산업 전반으로 규제 완화의 위험이 전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역설해왔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와 금융위와 집권여당은 또다시 실패한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조금 전 우리 최혜선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근혜 정권이 시동을 건 금융산업 최악의 실패작을 왜 집권여당이 받아안고서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전문은행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대주주 적격 요건은 일각에서 왜곡하는 것처럼 인터넷 전문은행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제가 아니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의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기존 은행을 포함해 대부분 금융회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받는 규제다. 금융이 붕괴되는 순간 국가 경제도 무너지기 때문에 금융산업은 당연히 이러한 규제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왜 인터넷 전문은행만 그러한 필수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가? 여당과 금융위 그리고 야당 보수 언론들은 입을 모아 K뱅크와 대주주들이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그것은 당연히 적용돼야 할 규제를 위반한 그 대주주들의 잘못이지 규제의 잘못이 아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을 태워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고 뿔을 바로잡아다가 소를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여당과 금융위 그리고 야당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기존 금융회사들의 대주주가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도 이번처럼 용인하자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과 집권여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범죄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용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이고 공정한 경쟁이고 그것이 촛불 정신인가? 거짓 선동을 그만두고 인터넷 전문은행 자체를 포기하라. 이미 영업을 시작한 두 사업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상에 불과한 자신들의 망상을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은산분리 완화에 이어 또다시 현실을 핑계 삼아 규제 완화를 시도한다면 10만 금융 노동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심판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네,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제 기억으로 벌써 4번은 넘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도입될 때부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은행법의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기 위한 조그만 틈을 만드는 꼼수다. 그렇게 저희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해서 은행법보다도 더 강력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하겠다. 그리고
지분 제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이 올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공정이란 화두를 또다시 던지셨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을 배신하면서 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짓밟고자 지금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꼼수로 야합하는 적폐 세력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특히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모를 것이라고, 국민들이 우롱당하더라도 모를 것이라고 오해하신다면 큰 오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김종석 의원안이 소위를 통과해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떤 적폐 세력과 야합을 해서 대통령을 배신하고 국민을 우롱했는지 다음 총선에서 기필코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시민단체가 나설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인 사안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국회의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이런 중차대한 경제 문제 법안을 꼼수와 야합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구태적인 작태를 멈추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그런 작태를 멈추지 않으면은 결국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오직 몇 산업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이런 야합적 행동을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시민혁명을 통해서 적폐청산을 내걸고 집권을 한 정당이고, 그 소속의 정당 의원들이 맞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당장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저희가 이 문제로 정로관을 찾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라고 그럽니다. 34% 룰을 내려서 인터넷 전문 허가를 내주려고 받았는데 지금도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시 공정거래법만큼은 빼서라도 누군가에게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가하겠다라는 게 핵심 아닌가 싶어요. 저희들이 바라보기에는. 결국은 공정거래법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몸담았던 흥국생명 태광그룹 사례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이 어떤 어마어마한 범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태광그룹은 골프장을 짓기도 전에 상품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열사에게 상품권을 미리 사도록 합니다. 흥국생명, 흥국화재. 그리고 그 법으로 공정거래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면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같은 사람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태광산업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을 했는데요. 자기가 개인이 만든 회사의 김치를 태광그룹 산하 계열사 흥국생명, 흥국화재에게 직원들에게 강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치 포인트로 성과급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제보할 때 맛도 없는 김치를 받아서 화도 나지만 이 김치 20만 원, 30만 원짜리가 과세로 잡혀서 세금까지 내야 된다는 하소연들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 중인데, 공정거래법이 위반을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은 태광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공정거래법의 핵심은 산업자본이 일감을 몰아줘서 편법적으로 지배구조를 바꾸고,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적은 세금을 내고 기업의 경영권을 몰아주기 위한 법의 핵심들이 다 공정거래법에 모여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다른 법도 있겠지만 핵심은 그러니까 비상장된 회사에 저가로 아이에게, 자식들에게 주식을 주고 그 회사에 일감을 다 몰아주는, 그 일감을 몰아주는 건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몰아줘서 그것을 상장시켜서 다시 지주회사로 만드는 과정, 이게 지금 태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요. 자, 이건 태광뿐만 아니라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도 일감 몰아주기로 마찬가지로 삼성을 승계하시는데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법이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국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거래법이 얼마나 중요한 법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법에 야합을 한다면 정말 누군가에게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가하기 위해서 이 법까지 개정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과연 한꺼번에 거의를 낳는 은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는지 아니라는 것들은 저희들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2개, 3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해서 법 근간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이 행위에 한국당이 나가는 것들은 100번을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공정과 가치를 주장했던 민주당마저도 같이 야합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약에 이 야합이 성공을 한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팀장 모시겠습니다. 예, 인터넷 전문은행을 일컬어 혁신의 아이콘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을 담보하지 않는 혁신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게다가 더군다나 은행입니다. 아무리 온라인으로 영업을 하고 점포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엄연히 공공성을 핵심으로 하는 은행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행에 대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합당한 근거도 없이 소유 규제를 완화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서 그 은산분리 원칙 훼손의 효과를 산업자본이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주주 자격 심사 기준마저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하신 김종석 의원님께서는 높은 진입 장벽은 기업들의 경제적 기회를 앗아가는 불공정을 야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범죄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불공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금융위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대주주 자격 심사 기준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왜 계속 예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혁신은 이렇게 원칙을 짓밟아서야만 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1년 되자 소유 규제 완화만으로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으니까 대주주 자격마저도 완화하자고 합니다. 말 그대로 떡 하나 주니까 보증까지 달라는 격입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는 무엇을 내줘야 할까요? 대주주 자격마저도 완화하고 난 뒤에는 자기자본 규제 완화해줘야 합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은 BIS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K뱅크, 카카오뱅크 10%대 초반까지 떨어져서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규제 5% 이상, 3% 이상 그 정도로 계속 완화해 줄 겁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 온 혁신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 어떤 원칙들이 훼손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통한 독과점 이익을 얻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작한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 자본이 규제의 희생양입니까? 은행을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은행을 가지도록 한 기존의 법 통과 자체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그것이 초래할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을 가진 자에게 대주주 자격을 주지 말자는 법 조항을 국회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유효성 제고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국회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빼자는 논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은산분리 규제 훼손도 모자라 지배의 구조 원칙마저 훼손하겠다는 시도 제발 중단하시길 바라고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법안이 상정되어 논의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부끄러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안이 심사가 되기 때문에요. 지난해 은산분리 완화를 여당발로 들고 나왔을 때 저희 정의당과 참여연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그리고 금융노조는 함께 연대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융 공공성에 작은 구멍이 나면 둑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지금 바로 이어서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할 거다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측한 대로 지금 여야 큰 두 기득권 정당은 손을 맞잡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법안은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저는 민망한 나머지 김종석 의원 발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한국당 발 규제 완화 법안이다. 그리고 이 법안은 이렇게 저희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정말 가져주시고 함께 저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 행위로 악명이 높은 조선 3사 중에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업체 협의회 대표께서 목숨을 끊으려고 목을 매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병원에 계시는데 위독한 상황입니다. 30분 동안 심정지가 된 상황이어서 어렵다는 위독하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공정거래법이 사람 목숨을 지키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벼랑 끝에서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중소기업들이 마지막으로 부여잡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갑질을 불공정 행위를 입삼는 산업자본에 면죄부를 주고 한 손에는 목숨을 위협하는 칼을 들고 있는데 한 손에 또 다른 칼을 쥐어주는 그런 경제 정의에 역행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경제 민주화를 얘기했던 이 정부 여당에서 이 완화에 대해서 한국당과 손잡고 달려가는 그런 일은 멈추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